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가 왔네요. 야, 2021년 진짜 징하게 이게 참 좋은 일도 좀 생기고 그 참 역병 좀 사라지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새해를 역병과 함께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새해니까 또 저희들 항상 새 기분으로 저희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새 기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들 기운 내시고 올 한 해 소원하시던 바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새해 첫 껐다꺼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좋습니다. 다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뭐 오늘 몇 회인지 막 이런 거 좀 딱딱하게 시작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해보기 위해 자기소개하지 말고 먼저 여기 오늘 안 감독님, 앙팡빈이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그러나게요.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몇 주 만에 왔습니다. 때도 보셨다고. 우선은 각자 새 포부부터 좀 얘기하면서 우선 이제 작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한 해에 대해 마무리하는 소감과 새 포부에 대해서 하나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안 감독님, 작년 한 해 어떤 한 해로 기억이 되시나요? 매우 움츠리고 살았지요. 꿈틀꿈틀. 네. 딱히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작품이나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이 역병을 조심하면서 그냥 지냈던 몸살이고 지냈던 한 해였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해가 몸살임을 준비한 한 해였다면은 올해는 몸 사렸던 한 해였고, 올해는 작년은 그리고 올해는 이제 조금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일을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 뭐 2024년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 2024년까지요? 2024년까지 코로나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다 아. 얘기하니까 올해는 조금 이렇게 워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육을 단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네, 좋습니다. 앙팡팡님은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네. 새로운 올해는 어떤 포부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한 해 저도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더욱이나 많은 걱정과 더더욱이나 또 최근에 이제 어린 아이들 백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백신 몇 살까지?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3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 한 50% 이상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는 아직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또 방학도 있고 하니까 뭐 네. 겨울 좀 근데 지켜봐야지 사실 않을까. 그런 거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돼 아주 작은 확률의 부작용들. 근데 아이들이 부작용을 겪게 되면 이제 파급이 좀 크죠.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올 새해 같은 경우는 뭐 바라는 거는 뭐 일적이나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평년 같으면 일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막 기대나 어떤 각오를 다지겠지만 올해는 제발 좀 건강하고 그런 걱정 없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요. 아까 24년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그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공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하신 의사분이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독감처럼 남을 수 있는 확률도 있대요. 오미크론이 전염은 빠른데 치명률이 낮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바뀌지만 않으면 종식할 수 있는 희망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제발 그렇게 예, 긍정적으로 먹는 알약도 이제 왔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2021년을 제가 보기에는 야, 내 인생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로또 된 사람 아닌 이상은. 2022년은 작지만 우선 건강은 저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주 작지만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올해는 반드시 좀 조금씩이라도 되찾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극장에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올해 개봉작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올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신나네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 괜히 한 것 같아요. 너무 신났어. 오늘 다루는 영화도 아주 신나지만은 않는 상태로 제가 본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심히 기대가 돼. 연초부터 분위기 싹 조지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영화 다룰 영화 제목이 뭐죠, 안펑팬님? 매트릭스 리저렉션. 두둥 좋습니다. 넷플릭스야? 두둥 매트릭스 리저렉션 2021년작입니다. 지긋지긋했던 2021년작이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은 스토리를 듣고 시작을 해야겠지요. 드디어 왔다. 그가 왔다. 네, 오리지널을 들을게요.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토마스 앤더슨은 자신의 현실이 물리적 구성 개념인지 아니면 정신적 구성 개념인지 알아내기 위해 이번에도 흰 토끼를 따라가야 한다. 토마스, 아니 리오가 배운 게 있다면 비록 한상이라 할지라도 선택이야말로 매트릭스를 탈출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니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은 이 새로운 버전의 매트릭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확고부동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과 그 이면에 놓여있는 또 다른 세계,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운명처럼 인류를 위해 다시 깨어난 구원자 니오,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점점점. 좋습니다. 포탈에서 오늘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빨간 약, 파란 약, 매트릭스다. 내가 니오다. 왜 네오라고 하고 니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요. 예.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자왕 니오. 저는 예. 그냥 파란 약으로 이 영화를 파란 약을 먹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도 그냥 파란 약 먹으려고. 요즘엔 뭔가 세상을 위해 싸우고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이제 니오 같은 어떤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니까 마블인가요? 예, 그런 내가 스파이더맨처럼 뭔가 큰 영향이 있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분위기랑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냥 파란 알약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보고 빨간 알약을 막 먹고 싶었던 동기부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텐. 안 감독님은 만약에 내가 니오다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어느 회사 제품이죠?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요? 파란색은 모더나 그럼 저는 녹색은 화이자. 이게 일반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다면은 파란 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민간인이라면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그냥 빨간 거 먹고 딴 거 좀 뭐 있나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이랑 다를 거 아닙니까? 빨간 거 먹으면? 네. 쾌변을 하려나? 근데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파란 약을 먹으면 코로나 없는 세상을 사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우리 리얼한 삶인데 코로나가 창궐해 있어. 그럼 파란 거 먹죠. 그렇습니다. 저도 파란 게 화이자나 좋아요. 쪽으로 해서. 예. 둘 다 삼켜버려야지. 그러네. 두 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도 있고 인생도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 인생인데 불우해. 최악이네. 최악이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황평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한 줄 평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 감독님 뭐라고 쓰셨나요? 한때 좋아했던 오빠입니다. 오빠 좋아했었어요? 알았다 오빠. 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퍼팬님 한 줄 평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나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졸렸다는 얘기. 잠들을 쓰셨네. 아니 나 보다 졸았어. 그렇구나. 육아가 그만큼 힘들지요. 극사실주의네요. 그렇습니다. 피곤하더라고. 저는 딱 매트릭스 시리즈가 그 원래 원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리로리드. 리저럭션 하고 그리고 리에볼루션 그래서 나 R를 붙이는 거를 이렇게 장난질을 좀 쳤어요. 다시 말한다 해서 저는 매트릭스 리피티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동호 반복을 한 영화인 것 같아서 자신의 지적 수준을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다. Listen and repeat. 좋습니다. 우선은 우선 한 줄 평한 것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저는 아까 안 감독님이랑 원래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사실은 좀 매트릭스 약간 동창회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 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히 동창회를 해. 그래서 막 오는데 동창회에서 잘 나가고 내가 알고 막 그랬던 애들은 안 와. 인싸들은 안 와. 그리고 2명 왔어. 제일 잘 나갔던 남자애랑 여자 킹카가 왔어. 근데 얘네들 옛날에 사귀었었어. 헤어졌어. 근데 얘네들 오래간만에 와서 지들끼리 야 잘 지냈어 하면서 자기들한테만 관심 보여. 그러니까 사실 이 동창회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애들. 게다가 옛날에 모피너스랑 스미스가 아니 둘 때문에 내가 이 동창회에서 재밌게 술 먹고 놀았는데 안 왔어. 이민 갔대. 이것들은 지들끼리 막 와가지고 게다가 둘이 오더니 구경하고 있고 했던 얘기를 계속 다시 하는 거야. 그 지들은 족발이니까 재밌지. 자기들은 재밌지. 옛날에 우리 맞아요. 처음 손잡았을 때 기억나. 우리 처음 해 뜨는 거 봤잖아. 나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또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개인책 하니까 다른 애인 척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재미없는 동창회나 향후에 가가지고 약간 일요일 아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보는 느낌이 약간 있었습니다. 한 줄 평이 아까 뭐였죠? 한때 좋아했던 오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화 이 영화에 대한 자체. 평이죠. 네. 뭐 케이누 리브스에 대한 평보다는 영화에 그냥 대한 이 영화 평이에요.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사랑은 첫사랑 남는 게 좋다. 실망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과연 있고. 이 영화를 20 몇 년 만에 꺼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때 우리가 좋아했던 그 매트릭스로 남겨져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원래 주인이 끝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리메이크했다면 난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죠. 저작권자가 근데 본인이 거 꺼냈는데 뭐 그 본인이 이 동창회 개최를 한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좀 보자 우리. 알러브 워셔스키네. 알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연락 와서 좋아했더니 자기 그 청첩장 오는 느낌. 평소 연락 안 하다가 20년 만에. 축의금 해야 되네. 예. 했네. 황범배님은 제목이 졸았다 여자 깐줄이. 나 진짜 졸았어. 그렇게 한 방에 내용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나중에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다시 봤어요 졸고. 착해. 졸고 네. 한 번 더 가서 와이프랑 이런 분들 때문에 OTT가 필요한 거예요. 봤는데 그냥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뭐 답답한 게. 인물들을 만나는 재미로 한 극 중반까지는 잘 버티다가 뒤로 갈수록 했던 얘기를 계속 다시 하는 것 같고. 영화 본편에 대한 뭐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쪽에서 또 교양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냥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 오늘 다루는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 2021년작이고요. 147분. 도대체 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 이제 스파이더맨 빼고는 다들 왜 굳이 140분 이것들 진짜. 뭔가 2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나 봐요. 만드는 사람들이. 2시간뿐만이 아니라 2시간 20분이니까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편집에서 최대한 길게 뽑자 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걸 수 있는. 무조건 2시간 넘겨라라는 주의가 생겼나 봐. 예.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근데 그 확실한 건 제가 보기엔 어차피 개봉작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봉작이 많지 않고 극장에서 어차피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짧은 시간인 걸 수십 번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럴 때 그냥 길게 돌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계약에 라는 그런 생각인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회차를 늘리려고 짧게 잘랐는데 이제는 관객이 잘 안 가니까 아예 그냥 사실 그러니까 압박이 덜한 것 같아요. 음. 지금 창작자들한테. 왜냐면 옛날에는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빨리빨리 돌려야 되니까 그 테이블 횟수 때문에
아마도 제작자들이 1시간 반으로 끊어 이런 압박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압박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분위기로. 최대한 와 있게 해라. 우리 그리고 이러든가. 오히려 이제 더 이 기회에 더 긴 호흡으로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140분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충격입니다. 라고 최근에 생각을 유지태 씨에 하면서. 대해서가 맨날 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번 영화 말이 많았어요. 공연 같은 거 140분 하면 욕하는. 나 혼자 그죠? 싸대기란 뜻이. 근데 저는 좀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네. 사실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만큼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근데 이 말을 너무 사람들이 이번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그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호가 훨씬 많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가치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나는 그 말 이상한 말인 것 또 같아. 하나가 나도 자주 쓰는 말인데 좀 있어 보여 근데. 쉽게 얘기하면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더라고 우리가. 근데 얘기 들어보면 별로 안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얘기하다가 내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데 들어보면 그렇게 안 쉬워요. 에? 그렇군요. 진짜 쉽게 얘기해. 3프로 TV 보셨군요. 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람지. 자, 다시 교양 이어가면 지금까지 22일에 개봉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됐는데 17만 명 봤어요. 지금 4위 하고 있고 의리가 평점 6.35네요. 녹색에서는 안타까워요. 감독 라나 워셔스키입니다. 딴딴. 원래는 옛날에 앤디 워셔스키랑 레리 워셔스키 해가지고 워셔스키 형제였다가 나중에 이게 남매였다가 성 전환 수술하셔서 지금은 그 언니인 라나 워셔스키가 혼자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감독의 작품을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인상적인 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각본으로 우선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쌔신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반델라스랑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영화. 95년작에 각본이랑 원안을 썼었더라고요. 그거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어요. 이게 킬러 대 킬러 대결이었죠. 아이디어가 이때는 참 참신했고 저 두 배우도 너무 좋았어요. 반대라스 짱이었습니다. 되게 멋있었습니다. 안토니오 반반데라.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뭐라고요? 장모 거석의 반데라스 예, 정준하 씨가 있죠. 누구요? 정준하 그 레슬링에서 그렇군요. 무도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첫 감독한 영화는 97년에 바운드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니퍼 틸리 나왔던 지나가선 제니퍼 틸리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게 그 여자 둘의 퀴어와 범죄를 섞은 이상한 영화였어요. 아니, 신선한 영화였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 영화가. 이것도 아니야 좀 역시 글을 좀 재밌게 잘 쓰고 참신한 감독이라 주목을 받다가 이제 큰 사고를 칩니다. 99년에 밀레니엄 바이러스 나오고 Y2K 바이러스 나올 때 매트릭스 1을 만들었어요. 사실 매트릭스 1 때문에 사실 이번 영화가 사실 좀 별로였지만 좀 쉽게 말하자면 매트릭스 1이 있기 때문에 이번 리저렉션을 만들 자격도 있고 이분은 사실 그 걸출한 영화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동안 계속 망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센세이션했죠. 영화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편 꼽으라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라는 시각적인 것과 어떤 충격을 안겨준 매트릭스를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애니매트릭스도 있고 매트릭스 2 리로디드 2003년 매트릭스 3 레볼루션 2003년 이게 2랑 3는 동시에 찍고 편집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구축한 어떤 시스템을 가져온 거였죠.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 안 하고 이제 각본 제작하고 하면서 이렇게 룰루라를 좀 놀고 계셨어요. V4 벤데타 안 감독님이 좋아하는 것도 각본 제작만 했고 V4 벤데타.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영화 만들자 하면서 한국의 청춘 스타 비를 캐스팅해가지고 스피드 레이서를 2008년에 찍었습니다. 한국에서 79만 명 봤어요. 제작비 엄청 들였고 매트릭스 찍은 감독의 차기작이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증지훈이가 나와. 맞아요. 근데 비중은 이터널스의 마동석 씨보다도 좀 적었던 것 같고 스테레오타입이었고 영화 자체가 저는 사실 이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극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유치하다. 무슨 애들 보는 만화 같다. 아니나 다를게 원작이 만화니까요. 그쵸. 승리호였나?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어잉? 이러고 있다가 소포머 징크스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감독 각본한 영화는 2013년 클라우드 아틀라스입니다. 네. 배두나 씨가 나오죠. 호가 사과나무에 네? 배두나 씨 호가 아, 왜요? 사과나무에 배두나. 아 그래요? 호가 죄송합니다. 기네요. 네. 혼자 하시는 게 많군요. 네네. 이건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영화는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본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봤습니다. 호의 좋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에서 배우 한국 배우들을 좋아하네요. 아끼네요. 오쇼스키가. 그리고 나서 2015년 문제작 30만 명 받고 사실 매트릭스 빼고는 관객 수가 다 그렇게 한국이죠. 많지 않아요. 네. 예. 그 차기작이 주피터 어센딩입니다. 네. 이거 진짜 문제 많은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이 영화 보고서는 이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정줄 내려놓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방황하시다가 뜬금없이 2021년에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갖고 왔습니다. 매트릭스 동창회. 매트릭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제가 그 약간 음모론을 제시하면 이게 워너브라더스랑 HBO 맥스하고는 협업 관계예요. 그래서 아마 HBO 맥스에서 저스티스 리그 나이더 편 만든 것처럼 내가 보기엔 매트릭스도 그러니까 HBO 맥스 OTT용 컨텐츠를 위해서 좀 참신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구독할 만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갖고 라나 오쇼스키한테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그래 이게 극장 개봉보다도 OTT로 사람들이 어차피 매트릭스도 다시 보기도 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HBO 맥스 흐보 맥스를 위한 컨텐츠로 저는 생각을 해요. 드라마로 만들려나? 응?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네. 평이 안 좋아서. 네네네. 하고 그 사실 배우들 조금만 몇 명만 얘기할게. 인상적인 우선 그 예전에 트리니티 정도의 역할을 했다. 이번 우선 케이누 리브스하고 캐리 모스, 니오와 트리니티 나오고요. 이번에 제시카 헨윅이라는 여 배우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저는 너무 우선은 이 배우에 대해서는 되게 호로 봤고. 그리고 앞으로 작품이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1992년 8월 30일생이고요. 사실 원래 이 배우가 샹치에서 여동생 역할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대요. 근데 자기 매트릭스 찍고 있으니까 꺼져! 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소찬이네요. 돈이나 앞으로 그 연금 개념으로 볼 땐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건 그렇죠. 예. 더 많이 본 영화가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국 배우군요. 예, 영국 배우도 좋아요. 홍콩 그리고 배우인 줄 알았어. 옛날 배우 중에 또 그 할머니로 나온 제이다 핑켓 스미스, 윌 스미스 아내분 그 노인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말고 그 키누 리브스는 다 알죠? 누군지. 알죠. 예, 모르는 사람 요즘 애들은 모르는 수도 있지. 이번 싸운 장면 보면서 존윅인데 예. 여기 맞지? 되게 지쳐 보이죠. 맞습니다. 하여튼 제시카 헨윅 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서도 나왔었고 참 매력적이었다. 러브 앤 몬스터즈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 있습니다. 괴물 나오는 거 여기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다른 또 배우로는 이번에 뉴 모피어스 플러스 스미스 역할을 한 아이야 압둘 마틴 2세. 이 배우는 아쿠아맨에서 블랙 만타라는 빌런으로 나왔었고요. 많다. 까만색이 많구나. 예, 블랙 만타 2 진종차별한 건가요? 아니요. 예, 내가 블랙 만타 2에서도 또 나와요. 그리고 어스에서도 나왔었고요. 또 캔디맨에서 캔디맨 달콤한 사나이로 나왔어요. 지금 되게 핫하고 잘 나가는 그 배우입니다. 옛날에 덴젤 워싱턴 이런 배우들 계열을 잇는 연기파 배우예요. 덴젤 워싱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런 사람이 쓰려나? 그리고 한 명만 더 얘기하면 조나단 그로프라는 여기에서 스미스 요원 역할로 나오는데 역시 옛날 휴거 위빙이랑 로렌스 피시번이 그 미스터 앤더슨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이거 로렌스 피시번도 모피어스도 이게 옛날에 그 아성이 있는데 너무
이게 구간이 명간이에요. 이게. 그리고 게다가 이 영화에서 자꾸 옛날 장면을 커트를 넣어주니까 더 그리워요. 그러니까 아니, 비교되잖아. 그렇게 쌍꺼풀 TV처럼. 보고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씩 넣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네.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매기는 건데 거의. 하여튼 그 스미스 요원은 네. 원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중에 마인드 헌터라는 네. FBI 나온 드라마 있어. 거기에서 나왔던 배우예요. 엄청 아, 매력적이다. 그 겨울왕국의 크리스토프 맞습니다. 목소리를 맞습니다. 성우했었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배우인데 이번에 좀 별로였어요. 네. 아, 한 명 더 있네요. 프리앙카 초프라. 인도 배우 기억나요? 나이든 샤티르 나오는 분. 화이트 타이거에서 거기서 그 주인집 아내분 뉴욕에서 같은 배우 얼굴 보자마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나 쟤 아는 앤데 저기 우리가 외국 사는 이모. 나 몰랐음. 옆반 사는 앤데 쟤 옆반에서 예쁘다고 소문났던 앤데 쟤도 왔네? 이랬었어요. 하여튼 그분도 얘기해 주세요. 그 닐 패트릭 해리스. 아 두기? 네. 천재 우리는 아는 천재소년 두기. 맞습니다. 그 나를 찾아줘랑 이런 데서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좀 애널리스트로 나오던데. 근데 저는 그나마 이분이 좀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분 보면서. 네. 맞습니다. 하여튼 되게 처지게 얘기했다. 예, 크레딧에 나온 감독이랑 라나 오시오스키 여기 이 몇면에 비해서 많이 좀 아쉬웠던 작품인 것 같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지네요. 새해 첫날부터. 이런 날도 있는 거지요. 첫날은 아니죠. 그러게요. 첫날이죠. 이제 영화 어떻게 봤는지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 빠밤. 저는 그냥 이게 내용이 뭐야?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그냥 저는 전 남친이 전 여친 만나러 가는 영화야. 근데 SF 로맨스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답. 예. 아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선물 그게-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간단한 설명 뭐 매트릭스가 저 모다리 어쩌고 이거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사랑 영화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너무 대놓고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 그게 아쉬웠어요. 그 각본이 아쉬운 게. 조금 더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대놓고 표현하는 느낌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등장인물 등장했는데 이름이 라잉이에요. 그래서 너 이름이 왜 라잉이야? 난 날아다녀서 플라잉이야. 그래서 라잉이라고 불러. 이게 어른이 쓸 때 서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온에 살다가 지금은 아이오라는 데 살잖아요. 네, 이유. 근데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진수예요. 1하고 0.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솔직히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블식 글쓰기가 되게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합리성을 굉장히 단시간에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라고 한다면 바로 인지가 돼요. 근데 그에 반해 얘는 단순하고 심플한 건 맞는데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세계에 들어갈 때 토끼 따라가는 그 서사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거잖아요. 예. 이건 이미 1편에 썼어요. 그리고 어느 작품도 이걸 다 써요. 근데 여기서 또 써. 심지어 이름이 벅스야. 그리고 버니라고도 불러. 벅스 버니 토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 에이. 또 하나 그 벅스가 활자로 버그의 복수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름을 쓸 거였으면은 얘가 뭔가 트롤 짓을 한번 한다든가 버그 일식으로. 근데 그렇게 또 안 써. 그다음에 또 하나 모피어스랑 스미스가 경계가 구분이 애매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스미스가 사실 이 두 명 트리니티랑 네오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진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네.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 네. 맞아요. 근데 막 그 안에서 막 피 흘리고 싸우고 이런다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전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들 옷이나 이런 디자인도 뭐지?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었고 그다음에 제일 속상한 게 CG거든. CG. 맞아요. CG가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우리 영화 역사, 세계 영화 역사에서 뽑는다면 10이나 20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10이나 20위 안에 든 이유는 전 딱 하나예요. 결정적 장면. 그 총알 피하는 장면. 블랙 타임.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윌 스미스 섭외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때 감독이 얘기한 게 딱 한마디였대요. 네가 총을 맞으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장면을 그러니까 내용도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영화는 결정적 장면이 하나가 필요해요. 무조건 비주얼적으로. 근데 이 영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시더라고 그 블랙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이게 근데 그마저도 유치해.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CG는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도 다 해요. 그런가요? 네,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내두르잖아. 총알 피하면 카메라 돌면은 가 됐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분에서 비슷했는데 액션도 그렇고 액션에 들어가는 CG들이 마치 20세기 영화의 것을 그대로 여기다 다시 옮겨놨는데 그때는 통했을지언정 지금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심지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안 감독님이 얘기한 원래 링크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 이름은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이다라는 은유로 있어가지고 그 누구냐 이렇게 그 어떤 그 뭐지 그 할머니 캐릭터 오라클도 그렇고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나 전부 다 이게 어떤 전산 용어나 프로그램 용어나 이런 것들로 쓰였었어요. 이게 사실 지금은 유치한데 안 유치할 수 있었던 건 멋들어진 시각 효과와 액션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난이나 어떤 여유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거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사실 매트릭스는 뷰렛 타임이랑 모플로우 기법이라는 거 두 개예요. 모플로우 기법은 카메라를 200대를 돌려서 찍고 동시에 찍은 다음에 이 카메라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것들이랑 필름이나 그 샷을 이어가지고 멈춰져 있는데 그 화면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를 사실 처음으로 우리한테 시각화해서 보여줬거든요. 그거랑 뷰렛 타이밍은 엄청나게 초고속에 초고속으로 찍고 정속도로 트니까 엄청나게 부드럽게 느린 초극대화된 슬로우를 보여주는 그런 액션 연출, 시각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해도 다 설득력이 생기고 우리 내용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됐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무기 고를 때 나온 시각 효과나 이런 것들도 사실 CG 하나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이디어들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도 그 약간 네오의 뻣뻣한 액션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감독은 원화평 감독이었고 그 네오가 액션 촬영하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을 그러니까 잘 못 쓰고 상반신만 써야 되는 상태가 됐대. 그 다쳐가지고 촬영 중에 부상 때문에 원화평 감독이 그러면 상반신으로만 하는 액션씬을 우리가 연출해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액션인데 오히려 그게 스타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이나 이런 충격들이 사실 매트릭스의 강한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내용은 뭐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오마주가 익숙한 플롯이에요. 익숙한 플롯에 시원도 그렇고 그런 건데 그런 시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득했는데 이번에는 시각적인 어떤 연출 효과 특히 액션씬들 보면 그냥 예전만 못한 아니고 못 찍었어요. 막 촬영하다가 갑자기 막 앵글도 이상한 대로 튀고,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멈췄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두기 혼자, 천재소녀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은 우리가 또 이미 엑스맨 시리즈에서 퀵실버의 그 장면들을 본 게 있는데, 요거에선 뭐 되게 좀 어떤 장면에서는 심지어 멈춰있는 사람이 슬로우로 연기하는 게 보여요. 이게 카메라 시각 효과를 준 게 아니고 주성치 영화처럼 배우가 슬로우하고 있고 두기가 여기서 편하게 가는데 나 그거 보면서 너무 민망한 거야. 최근에 고요의 바다가 있죠. 못 봤어요. 고요해요. 좋습니다. 고요의 바다까지. 아무튼 그럼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짜투리를 얘기하죠. 사실은 처음에 좀 센세이션했던 건 뭐 세계관도 그렇고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부활한다 치면 말 그대로 제목처럼 부활한다 치면 뭔가 더 하나를 들고 오든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옛날 얘기 다시 재탕하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근데 조금 요건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재밌는 지점은 이제 첫 번째 그 예전 에피소드를 게임이라고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그 장면은 뭔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아 맞아 이렇게 있는데 뭐 리부트를 하는 게 약간 낫지 않나? 스크림 시리즈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매트릭스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을 하고 그걸 게임으로 치환을 했고, 근데 당연한 게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 영화 얘기로 하는 것보다 게임 제작자가 게임을 만들었던 이야기로 치환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소재긴 한데, 그러면서 자체가 뭐 1, 2, 3, 1에서 뭐가 좋지 하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맞아, 게 맞아. 저도 약간 키득키득하면서 사실 거기 재밌었어요. 거기까지는 왜냐 괜찮아요. 앞으로 전개를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리저렉션이라고 했는데 저는 리부트처럼 아니면 그냥 그 유출하기를 빨간 약 파란 약 먹으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얘가 빨간 약을 먹었으면 빨간 약이 깨어나는 건가요? 네. 아, 그럼 파란 약을 먹었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나, 이게 약간 그 멀티버스처럼 테마 게임처럼 분기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였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척하다가 뻔하게 매트릭스 그냥 4로 이어지니까 사실 이전에 사실 이게 1, 2, 3에서 구축해온 어떤 그 명성이나 신화가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깨버리고 이전에 잘한 것까지도 망쳐버린 영화가 됐어요. 사실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 후반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중요한 게 네오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위대한 존재를, 유일한 원의 논리를 그 성경으로 보면 예수 같은 존재를 찾으려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특히 모피어스가 추종하기도 하고 모셔왔는데 내부도 싸우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큰 그 매트릭스 세계와 맞서 싸우는 구세주자 했는데 2랑 3를 보니까 알고 봤더니 얘도 통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 근데 얘는 항상 제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스미스 요원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얘가 너무 세져가지고 네가 스미스 요원을 물질러 주면 니네 시온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아키텍처랑 매트릭스가 끝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거 인류를 위해 자기 헌신을 한 구세주 영화가 돼버렸는데, 이번에 사실 트리니티가 하늘을 날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면적으로도 좋고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한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오라는 캐릭터를 계속 못나게 만들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유일한 존재를 유이하게 만드는 순간 이전에 죽어라 했던 1, 2, 3 자체가 의미 없는 영화가 돼버리니까 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게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라이즈 오브 제다이라는 에피소드가, 제다이는 누구나 제다이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끝나가지고 이게 충격을 줬는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스타워즈 팬이 아니니까. 근데 스타워즈 팬들은 야 제다이들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막 이런 거였었는데 아무나 될 수 있대. You can do it. 뭐야? 그러니까 좀 메시지는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게 가짜인 거야. 의미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 수십 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죠. 예, 그래 버리니까 매트릭스 보면서 저는 후반에 그 트리니티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들과 그 니오 무능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엑스맨 다크 피닉스 때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PC함을 노린 어떤 정책이라고 해도 너무 세련되지 못해. 되게 뭐라고 하지? 그 졸속? 하여튼 되게 좀 되게 이게 그러니까 못 만들면서 어떤 있어 보이려고 척만 하는 느낌이 들어버려가지고 좀 낡은, 너무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낡은 연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주제의식이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오히려 감독이 되게 자신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꾸 1편, 2편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꾸 기대잖아요. 왜냐면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가 스미스야 하고 스미스 얼굴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매력이 없어지는 거야. 보이죠. 이 배우도 불쌍해 보여. 그리고 옛날 그 90년대 나온 영화인데 그 화면이 더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색깔에 이게 차량이나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사실 매트릭스 시리즈는 이미 옛날 오라클이라는 여자 배우가 원 찍고 돌아가셔서 나이가 많은 사고가 돌아가셔서 2, 3에 다른 배우로 바뀌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어차피 프로그램이니까라고 뭉치면서 왜 내 대사로 그냥 왜 내 외모가 바뀌어서 이상해? 뭐 어쩌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원래 그래라고 너스레 떨었는데 이번엔 모피우스 뒤에 그 로렌스 부시면 잠깐 보여주니까 아니 그냥
아 외모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건데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근데 그것도 원래는 그냥 오히려 좀 키치하게 더 젊어졌네.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쿨하게 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마블식이에요. 툭 하고 그랬어. 그럼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옹색해.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옹색하다는 표현을 제가 아까 쓰고 싶은데 네. 아 진짜 뭔가 이게 자신 없고 그리고 뭐냐 영화적으로는 그것도 데자부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데자부가 있는 걸 로딩 중인거다 이런 고양이 그 기시감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데자부. 아 그것도 진짜 미치겠어.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는 것도 연출적으로 데자뷰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촌스러웠던 것 같아. 아예 더 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시간으로 나왔다 사라지면 파이트클럽처럼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거 막 코카콜라도 나오고 막 그 파이트클럽 보는 중에 광고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30프레임 중에 한 프레임에 코카콜라나 이런 걸 넣으면 사람들이 먹고 싶어진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디즈니에서도 쓰나? 아니요 이제 법적으로 제한해서 이제 그거 못 써요. 아 속상해라. 네. 그래서 체면은 하는 거. 아니 영향을 주건 안 주건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네. 상도덕이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 인물 그대로를 궁금하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뒤로 끌고 가는 힘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딱 보여주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이 매트릭스가 메가히트 칠 때보다 관객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걸 놓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오해하게 된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트리니티가 날았을 때 잠깐만 왜 날지? 그 네오가 못 나는데 근데 그러다가 두 번째가 엔딩 음악이었어요. 그 웨이크업이라는 노래를 림프 비키지였나? 아니 레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었는데 이 곡을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밴드 이름이 브라스 어게인스트예요. 그래서 이 브라스 연주하는 사람들이 바닥기. 걔네 음악만 리메이크하다 이제 다른 음악도 리메이크를 하는데 보컬이 여자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그거에 갑자기 여기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의도가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오해하겠더라고요. 감독 근데 얘기를 오해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인 자체도 어떤 성 정체성에서 그 변경을 했고 네. 변화를 줬고 네. 아마 그러니까 감독 자신의 이야기라고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영광이나 이런 거 있었고 그거를 깨고 다시 그러니까 향수나 그런 것도 그렇고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시대의 어떤 PC한 관점이나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좋은 소재와 이야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졌어요. 우선 재밌고 잘 만들어야만 해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래 그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트릭스 세계관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안에 가짜인데 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번엔 간과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주제 때문에 다른 자기 영화에 그거를 그냥 영화 안에 보여주면 되는데 그 주제 의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옛날에 서브 주연이었고 우리의 서브 히어로였던 그 히로인이나 아니면 그냥 옆에 사이드킥으로 머물렀던 캐릭터를 메인으로 올리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영화를 끝내버리니까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1, 2, 3편 의미 자기가 만든 그 전설과 신화를 자기가 한 방에 예를 들면 근데 쿠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있을 것 같은데 안 보고 나왔어요. 아니 뭐냐면은 짱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 옹색하면 초고봉이 쿠키였어요. 뭐예요? 그 맨 처음에 앞에서 모여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 프로그래머들. 게임,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영화는 죽었어, 게임은 죽었어, 줄거리는 죽었어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게 바이럴 영상에 지나지 않는 거야라고 하다 맨 마지막에 그럼 뭐가 중요해? 고양이 영상. 그러더니 우린 이걸 캣트릭스라고 부를까?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을 대한 태도 자체가 약간 그 삐뚤어져 계시네요. 라나 와쇼스키가.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진지했는데 이제는 관객들이 영화를 진지하게 안 봐. 라고 세상 탓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나는 그냥 고양이 동영상 만들 거야. 그 매트릭스 아니 캣트릭스라고 부를까? 그거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옹색하다의 정점인 거야 내가 봤을 땐. 영화를 2시간 넘게 만들어놨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 고양이 동영상이에요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도 니들 몰라라는 소리로도 들리네요. 어떻게 들으면. 저는 그랬으면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관객을 기만할 정도의 쿠키를 늘 자신감.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봤지? 그러니까 솔직히 난 그래요. 그 아까 스타워즈 얘기했을 보기 때 시작했네요. 그 영화 보고 나서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제이제 봤어요. 에브람스가 그걸 한 거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2는 다른 감독이에요. 아니 그 라이즈 오브 그거. 그거 다른 오케이. 감독이에요. 하여튼 뭐 근데 그때 거기서 제가 뭐 좋아하는 감독이. 그 룰을 깼다고 했을 때 우리 라이브 사운드 만든 감독이 방-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존슨 예. 라이언 존슨. 예. 근데 요트 존슨. 존슨 재영이야 씨. 근데 저는 그게 어차피 스타워즈 팬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워즈 팬들이 열받아하는 것도 이해를 했고 근데 그래도 그 영화 재밌게 봤어요. 나도 전 나름대로. 근데 그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쪽이든 취향은 맞췄어요. 양쪽을 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근데 여기서 난 캐트릭스 이러면서 끝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영화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 만들기가 싫었었나? 왜냐면 자꾸 초반 장면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벌칙이야? 자기가 계속 얘기하면서 아씨 이건 별로고 이걸 뭘 다시 리부트를 하니 어쩌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 자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오늘 또 여기 와서 얘기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트리니티가 더 능력치를 얻게 되고 막 이런 거하고 연결해 보면 뭔가 이걸 삐딱선이 탔나 이 양반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은 저것도 저는 이제 혼자 확장을 시켜봤는데 코로나 블루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생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그냥 관점인데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좀비 영화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하늘 막 떨어지고.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데 그 도구로 쓰는 방식이 뇌를 조종해서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또 보시라고 부르죠. 네, 그 보수로 만들어 자살하게 만드는데 다 투신 자살하는 짓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뉴스에 많이 들어지진 않지만 뭐 자살도 많이 있고 이게 코로나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죽음에 대해서 임할 때 사회적 위치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어. 그래도 자살은 안 해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다는 걸 세상에 알게 되면 그때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기부여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수치심이랑도. 근데 그게 사회적 내가 있어야 되는 뭔가 이 가림막 이게 해제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도 갑자기 그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그 침실에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보시되면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 보고 있다가 잠깐 채널 딴 데 틀고 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베란다로 뛰어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기꺼이 투신 자살을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 컨트롤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저 스스로 그냥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은 수가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정도로 이 영화가 몰입감이 저는 없었던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봤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또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근데 너무 근데 진짜 그거는 진짜 매트릭스 1은 진짜 잘 찍은 거예요. 세상에 20몇 년 전 영화인데 그 필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도 저게 더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은 그 내용이나 그리고 흐름도 확실히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카메라가 멈춰 있고 도는 장면. 이건 심지어 지금도 그 라리가 스페인 리가에서 판독할 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비주얼을 제공을 한 거였는데 지금 그거 이유로 엄청나게 써먹었죠. 수없이 많은 영화들에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초고속 차량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됐거든요. 엄청 빠른 거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엔 그 사실 느린데? 새로운 시각적인 자극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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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존윅 찍을 때랑 겹쳐가지고 같이 찍었대요. 그런 거 같아요. 돌려막았나? 그래서 무술이 괜찮다고. 키에누 리브스만 딱 띄워놓고 봤을 근데 때 액션씬도 너무 못 찍었으니까 못 그게 찍었어. 문제죠. 수염은 그래서 못 깎았구나. 아니 나는 자꾸 액션 얘기 나오면은 샹치가 떠올라가지고. 맞아요, 저도. 근데 이 영화가 훨씬 잘 찍었어요 액션은. 그런가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샹치 버스씬 다시 보니까 재밌던데. 하여튼. 아니 상시 우리 전체를 봅시다. 하여튼. 근데 사실 그러니까 존윅만 해도 그렇고 좋은 액션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고 99년에 만든 매트릭스만 못해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네. 문제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약간 영화 안에서 카메오로 나온 배우 한 명만 얘기를 하면
트리니티가 옛날에 난 사실 그 장면 초반 장면 너무 좋았어요. 게임 개발사 이야기할 맞아요, 때 맞아요. 그게 그 사실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향정신성 막 물질 먹고 막 그러면서 되게 어렵게 만들고 막 현실 비현실 구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게임 그 블랙미러 밴더스네치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실제로 골라가면서 만드는 영화인데 그게 게임 만드는 주인공 게임 개발자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도 약간 공포적인 요소도 있고 게임 개발자로서 느끼는 막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영화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현실인지 아닌지 아사무사한 게 그 게임 개발자가 약물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장치적으로도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되게 재밌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리부트이기를 바랬어요. 무조건. 새로운 시리즈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걸 바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트리니티가 애 둘이랑 이렇게 카페 왔을 때 카페도 이름이 시뮬라떼였어. 아 그래. 시뮬라떼라고 돼 있습니다. 그 카페 왔을 때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좋아하는 여자인데 결혼도 했고 그래서 말 못 거는데 전 여친. 옆에 주드가 와가지고 전 여친도 아니야. 이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관계 이제 되게 예뻐 보일 수도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말 걸잖아요. 근데 나 누구라고 티파니라고 티파니 막 그랬는데 그걸 화내잖아요. 남편 오잖아요. 그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 그 조니 감독이에요. 진짜? 체드 스탈렌스키라고 이분이 원래 매트릭스 1, 2, 3에 네오 스턴트 더블이었어요. 액션. 그걸로 데뷔를 맞다, 시작을 맞다. 했고 외모도 닮고 친했고 그때부터. 근데 처음에 봤을 때도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했는데 딱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이름도 체드라고 불러요. 본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조니 감독이자 옛날 네오 그러니까 동창회 그 매트릭스 동창회 의미로서 되게 잘 데려온 거죠. 그리고 비슷한 남자 만났네. 그런 거죠. 하여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거죠. 나랑 네가 사는 그 집. 피지컬이 훨씬 좋은 남자가 있었다. 근데 그게 체드 스텔렌스키였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저는 아까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이 감독이 적어놨더라고요. 뭘요? 그 SNS. For Mom and Dad 그래가지고 Love is the genesis of everything 그래가지고 사랑이 모든 것의 기원이다라는 단어를 엔딩 크레딧 써놨어요. 그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개봉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둘이 손잡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물론 너무 유치했는데 언론이 이스라고? 사랑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지 않았나? 사랑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되라는 어떤 되게 순진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그 원더우먼 때도 그랬지만 이런 주제 의식을 너무 세게 갖고 있으니까 다른 게 메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몰라? 이렇게. 하여튼 그 주제를 위해 내용을 너프 시키니까 사실 저는 후반에 둘이 오토바이 같이 타고 하는 액션씬 그 시퀀스 전체는 저는 생각보다는 거긴 재밌었어요. 좀 재밌게 봤어요. 그 방어막으로 싸우는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7광고 보시면 되는데. 박스 쳐! 훌륭한 영화죠. 네. 근데 그때 좋았고 근데 네오가 다른 능력은 다 잃고 방패만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엉성해요. 엉성하긴 한데 뭐 주제로는 이제는 공격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내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서포트를 하는 역할로 바뀌고 오히려 옛날에 이렇게 뒤에 있던 트리니티가 근데 그것도 확인하는 장면에서 뜬금은 없어요.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게 능력 없어졌다 했을 때 못 날아요? 그랬더니 근데 나 그 장면 좋았는데 나 그 장면 근데 좀 더 과감하게 연출하지.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키치함이 있었는데 아니 배우가 하기 싫었던 것 같아. 왠지 자세도 좀 느낌이- 엉성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CG 넣어주지 좀 잘 좀 넣어주지. 그러니까 말대로 이걸 아예 연출을 해서 키치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사실 매트릭스 시리즈 보면 그런 거 많았어요. 그냥 끼치하게 이렇게 그냥 고개 까딱 하나 이렇게 하고 가고 막 때렸는데 스미스 요원이랑 싸울 때도 위트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 여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게. 그때 지난번에 마블 스파이더맨 봤을 때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삐끗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있는데 뭐야? 저거 뭐야? 하려면 좀 더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 없어서 개그 칠 때 개그는 약간 기세인데 자기가 하다 아니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하다 멈칫하는 느낌. 넘어가잖아. 안 된다. 아, 좀 더 과감하게 하지라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 만들 때는 투지가 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한 방에 다 몰아쓴 느낌?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를 다 쏟아부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나 그리고 사상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문제가 그 당시에 3를 겨우 끝냈어요. 제가 본 느낌에서는 잘 마무리 진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역량에서 최대한 끌어내서 겨우겨우 마감한 느낌이었던 게 지금, 사실 2 끝나고 2를 3 같이 찍었지만 개봉하고 나서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예. 뭐야 이게 이 정도로 그리고 만들다 만들지. 사실 그리고 그럴 만한 느낌이었어 영화가 우리가 그런 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 역시 2에서도 임팩트 있는 장면은 없었어요. 1의 힘으로 갔던 거였지. 2, 3를 같이 찍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2도 고속도로에서 쓰는 어떤 액션 시퀀스들이랑 사실 3는 그 엄청나게 많은 센티널이랑 네. 싸우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충격이나 이건 분명히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투나 1이 쓰리 너무 좀 셌다 봐도. 이건데 근데 3는 사실 나 저는 저기 스타크래프트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원에 재밌었어.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원으로 끝났어도 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2, 3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도 만들었지 애니메이션 예. 만들었지 다 저는 써. 사실 근데 2, 3까지는 어떤 특별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저는 사실 극장에서 모두 대만족을 하면서 봤어요. 2만 좀 아쉽게 끝난다 그것만 좀 아쉬웠고. 근데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전체를 보면은 이거로 실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실망해도 저는 이제 2, 3도 너무 만족하면서 봤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봐도 재밌는 3부작을 꼽으라면 항상 반지의 제왕이랑 매트리스랑 캐리비안 해적 옛날 3 나왔을 때까지 얘네들은 언제 어느 시간에 틀어도 재밌는 거였는데 이번 4편은 그냥 이벤트성이라고 하기에도 그러니까 이전의 것까지 욕먹게 만드는 사족이었다는 개념이 들고 나한테 사실 미안한 영화. 좀 속상했어요. 그냥 이게 왜냐면 또 우리가 전에 본 영화가 스파이더맨이니까 네. 비슷해요. 스파이더맨도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중에 망한 시리즈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이번에 동창회 했는데 인싸들 다 오고 심지어 옆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도 같이 놀러 온 거야. 야 여기 이렇게 동창회 분위기 좋다며 하면서 그러니까 파리 피플이 되는데 여기는 우선은 제가 보기에 대본 왔을 때 로렌스 피시번이랑 휴거 위빙은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엔 아플 수도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은퇴했나? 아니 은퇴는 아닐 거예요. 젊으니까 한참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둘이 거절했을 것 같아. 대본 보고 요거 아니다 라고 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안목이 예전에 있었던 스탭들이 그 총집합한 느낌이 아니다라는 근데 내가 그 시나리오에서부터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아쉬운 기획이었고 그렇군요. 완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럼 DDR 합시다. 네. 찾아봤는데 이거 2명이 했네요. 그 조니 클라이맥이라고 요니 클리맥이라고도 불리는데 62년생 호주 출신 작곡가고 이분이 일렉 사운드를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97년부터 하셨어요. 근데 매년 한 작품 이상 하시는데 임팩트 있는 작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롤라런이라고 게임 같은 그 독일 영화. 영화입니다. 예, 99년에. 그다음에 스토커라고 2002년도에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네, 좋은 영화죠. 로빈 윌리엄스가 아마 몇 안 되는 악역으로 나왔던 영화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랜드 오브 데드로 조지 로메로 감독인가랑 같이 작업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영화는 이 정도가 있으시고 한 명 더 있는 게 톰 티클베어라고. 유명한 사람. 예, 이분은 작곡가 겸 감독 영화 겸 작가 감독이에요. 겸 맞아요. 다예요. 근데 보통 이게 감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워저스키 자매랑 공동 맞네. 감독했었고 롤라런을 역시 작업을 맞아요. 했었고 롤라로만 감독이요. 음악적으로는 뚜렷한 게 없는데 그런 영화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지난주에 얘기한 지아키노처럼 어떤 천재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능형, 예, 생존형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아마 슈퍼바이저 역할 정도 하지 않으셨을까? 클라우드 아틀라스도 그럼 자기가 음악했나요? 그거는 연출. 그러니까 음악은 안 하고. 음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신기하네. 구체적으로 안 적어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하셨고 사실상 되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작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DDR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자, 하여튼 그 1999년, 야, 지금 몇 년 전인 거예요, 그때. 세기말이죠, 세기말. 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세상이 망한다고. 맞아요. Y2K. 그때 나왔던 영화가 한 어떤 영화사에서 큰 의미를 만들었었고 그런 영화의 한 시리즈의 한 편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것도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나왔는데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선 팬들이 대부분 좀 실망하고 좀 안 좋은 평들을 여기저기 많이 듣고 있고 가장 좀 참혹한 건 극장에 관이 없어요. 사실 뭐 코로나 핑계 대기에도 지금 아니 신작 개봉작이면 그렇죠. 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블록버스터고. 근데 스파이더맨이 잘 나가서 이제 스파이더맨한테 몰아주는 그냥 느낌인 것 같아요. 500만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 뭐 근데 사실 이런 시리즈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뒤늦게 한참 뒤에 후속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친구 한국엔 친구 1, 2도 그랬었고 뭐 그런 거 인디펜던스 데이도 그렇고 옛날에 근데 그런 영화 중에 만들기 잘했다고 하는 작품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한두 작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떠오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처럼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본 걸로 그냥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었던 작품이었다. 정말 속상해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다람쥐. 오늘 나만 다람쥐 참네. 나도 찾았네. 저는 우선 2마리 줬습니다. 2.0입니다. 샹치보다 조금 주고 싶었어요. 5기로. 그리고 사실 더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사실 처음에는 3점까지도 생각을 좋게 보다가 트리니티 하늘 날고 마지막에 트리니티가 2기 패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개연성도 없고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게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도 모르겠고 난 차라리 새로운 제스카 헤니기였나 아까 그 젊은 배우 있잖아요. 신성한테 더 의미를 부여하고 어차피 새로 이어지는 거니까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얘한테도 젊은 친구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새로운 뭐 호크아이나 이런 것처럼 블랙 위도우처럼 이 친구한테 의미 부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던 인물들의 어떤 역학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너무 사실 불쾌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이언맨 시리즈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시리즈에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사실 아이언맨은 스크럴족이었다. 1편부터 원래는 로다주가 아니었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꺼내. 뭐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그럼 이전에 우리가 본 거는 다 그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불편한 식의 그냥 충격을 주는 전개? 짜증났어요. 문제구나. 예를 들면 나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저 말은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또 재밌게 볼 것 같은데. 근데 난 이 영화에서는 이게 그냥 사실로 끝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게 사실인 걸로 전개를 한다면 그럼 안 되죠. 그거 욕보이는 거죠. 라는 생각이 모독이지, 들면서. 스타워즈 팬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엄청나게 불쾌하죠. 다 구라였어요. 이러면은 뭐?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만든 추억이나 이걸 다 했는데 그걸 한 방에 그냥 틀어지니까. 그러네. 우레마가 심형래인 거 안 거보다 더 충격적이네. 죄송합니다, 아람쥐. 좋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요? 저는 그냥 3점이요. 이거는 의리의 3점. 그냥 의리의 3점. 솔직히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를 볼지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분명히 줬던 영향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니라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줬던 영향이 있는데 조금 어디 내세우기 부끄러운 동생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도 욕은 하고 싶지 않네요. 왠지 이 영화는. 근데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영화 최대한 많이 못 보게 해가지고 1, 2, 3만 지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이거를 처음 본 사람은 이걸 보고 1, 2, 3가 땡기겠어요? 절대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라는 뜻 속상하다. 그러니까 내세우기 부끄러운 동생.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 빵팬님은 몇 점? 저도 2개 반. 2개 반 2점. 네. 골고루네요. 2부터 3까지. 네. 비슷한 이유입니다. 저도 추억의 명작을
기스를 낸 느낌이에요. 근데 추억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추억 사랑만큼 커다란. 서울 사람이라 기스 산발음 안 쓰네요. 일본어예요. 혼돈이. 아 그런가요? 흠집. 요거는 약간 편집될 수 있는데 아까 그 자살이나 요거는 자살 그 예방은 1393입니다. 그거 짜잔. 넣어줘야 돼요. 캠페인. 언급을 하면 방송에서 그리고 무조건. 얘기했잖아. 네이버에 자살 검색하면은 상담 전화 뜨는 거. 네네. 센스 있더라고. 예, 언급하면 그거 무조건 내야 돼요. 우리도 네네. 방송이니까. 아 역시 전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받고 2점부터 2.3점까지 줬고 새해 첫 영화고 그리고 사실 그 저희 방송은 그 영화를 본 사람이 많으면 청취자 수가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매트릭스를 너무 많이 안 보고 있어가지고 연초 첫 방송부터 약간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작을 제가 다뤄버렸네요. 우리는 문제적 아니면 안 다루니까요. 좋습니다. 명맥은 유지하네. 새해 힘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요. 지금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떨어져. 올 새해는 그 구정신경 쓰면 안 되나? 네, 그 음력설을 우리 설날. 우리 설날부터 새해인 걸로 그래요. 우선 하고 좀 밀어두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고생하셨고요. 2022년 저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새해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